성적과 교우관계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숨을 거두는 10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사춘기 증상이 아닌 청소년 우울증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6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대비 60.1%나 늘었습니다. 급증하는 청소년 우울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청소년 우울증은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등 사춘기 증상과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성인 우울증과 달리 짜증, 예민함, 집중력 저하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또 체중 감소, 두통, 복통 같은 신체 증상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불안장애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치하면 학업 부진, 게임 중독, 식이 및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우울한 기분, 흥미와 의욕 저하, 무기력감, 집중력의 저하, 기대되는 수준의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식사와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긴다면 우울증의 초기 증상과 징후라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앓는 이유는 뭘까요? 우울증은 다른 정신질환과 비교했을 때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나 가족 관계가 대표적이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해 또래 집단에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학우나 친구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외국 학생들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더 많이 작용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최근 청소년 우울증이 급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학우 관계를 갖다 형성할 기간이 없었어요. 사회적인 지지 기반을 가족 외의 사람들로 이제 넓혀간 시기인데 그걸 하지 못한 거죠. 사회적인 관계를 과시하거나 좋은 것들 많이 올리잖아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한테는 좀 더 안 좋은 영향이 있다. 분명히 문제를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우울증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기에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학교는 매년 우울증 검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죠. 또 학생들이 제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사 인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부모도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 행동을 통제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보다는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상담사 선생님하고 상담 과정을 진행하는 데 개입하시지 마시고 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무슨 얘기니 그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이나 약물 처방 등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나 대인관계 중심 치료 같은 이제 심리 치료로 치료를 하는데요. 중등도 이상 항우울제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심리 치료를 병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